요즘 가장 핫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학교에서 교권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시끄럽죠. 근데 시끄러워야 될 때를 지나서 너무 쌓여가지고 이제 골마가지고 터져버린 거라서 이 문제는 오늘 조금 이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하면서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좀 자세하게 한번 이 주제만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선생님들 어떠세요, 이경규 선생님? 그 네.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지금 마음이 영 안 좋으실 텐데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골마에는 환부가 터졌다는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진작에 터질 수 있던 사건인데 어떤 이제 그 모멘텀이 이제 약간 느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좀 시겁했던 것은 뭐 예를 들면 이제 일부의 이야기인데 뭐 이제 다시 뭐 체벌을 해야 된다. 물리적인 피지컬한 체벌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정말 느낀 게 사람들은 기억력이 짧다. 맞아요. 지가 잘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잊어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시급하신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사실 이게 진짜 안 좋은 악습인데 사실 맞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자랑스럽게 말할 뭐 어떤 거리도 아니지만 사실은 그때는 이제 그것이 너무 이제 디폴트 값처럼 자연스러웠던 거 좀 맞아요. 네. 너무나 당연했던 네, 시기였고 맞아요. 학교에서도 패고 네. 부모도 패고 군대에서도 때리고 그러니까 사실 대폭력의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서 아직 못 벗어나는 네, 부분 네. 되게 커요. 현재의 분위기는 뭐든지 과거가 좋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다 그냥 과거로 돌려놓자라는 식으로 가면 그게 결론이 뻔한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얘기가 조금 안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게 맞는 걸까요? 이거를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키면 안 될 것 같고 그건 무조건 최악이죠.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또 이제 뭐 당장 뭐 뾰족한 수가 사실은 지금 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선생님들에게 무제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거 이게 가장 네.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무제한의 책임을 요구해가지고 성공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무제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을 정확히 정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 조례가 있듯이 선생님들은 이럴 때는 교실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경험이 있는 선생님, 부모님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들 책임이 너무 무제한이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형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이제 다 성장했는데 거기서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오전 9시에 학교에서 문을 여는데 9시 이전에 학교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서 기다린대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등교 전에 우리는 등교 지도라는 게 존재하는데 걔네들은 등교 지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9시에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선생님의 책임인 거고 그 전까지는 아예 너 왜 일찍 왔어? 이게 오히려 반대로 되는 거고 3시에 딱 끝나면 교실 문 잠그면서 애들 내보내고 그걸로 선생님의 역할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학교 지도까지 있고 그쵸. 거기서 이후까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큰데 외국은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역할 부분이 정확하게 정해진다는 거죠. 지금 보면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도 보면 선생님들을 거의 괴롭히는 수준이거든요. 그것도 권력이 있는 부모가. 그러니까 보통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학병들이 대부분이 뭐 법조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교권의 문제에 그 학부모의 권력 문제가 개입이 된 그런 거라고 많이 생각이 되죠. 이게 만약에 단순히 무식한 애들 무식하면 학부형으로 치부를 하게 되면 네. 사실 보편적이거나 내지는 잘 살지 못한 동네에서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오히려 더 잘 살고 부촌인 데서 더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학부형이 학교에 와서 권력을 부리는 이 행태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느냐 이거의 포인트가 맞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선생님의 교권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런 문화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도 당연히 이제 누구의 아들, 딸일 거고 아버지일 거고 혹은 뭐 어머니일 거고 이제 그런 인식의 공유가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학폭 문제는 빨리 경찰로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에서 지금 뭐 예전에 뭐 정순신 사태만 보더라도 이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을 시켜버리니까 힘 있는 부모가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쳐버리고 그런 이제 권력을 가진 부모들이 이렇게 자꾸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 그냥 경찰로 바로 보내버리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군에서 문제 터진 거를 군에서 수사해봤자 네. 안 나오는 거랑 맞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맞아요. 예. 그쵸, 자꾸 안에서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 확인이 됐는데 왜 자꾸 안에서 해결하자고? 그것도 옛날 얘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역할을 정해줘라. 이게 학교보다 학원을 선생님들이 믿는 게 당연한 거죠. 학원은 어때요? 이런 아이들 있으면 내쫓아요. 그냥 부모님 불러요. 환불을 시켜서 보내죠. 네, 그렇죠. 네. 부모님 바로 불러서 환불 드릴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학원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주 큰 분란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또 학생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예를 들면 수업에 배제를 한다거나 그렇죠. 빼내는 정도의 권리는 이제 부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권리에서 저는 의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학생들의 학생권을 철저하게 이거 외면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모들이 뭐 우리 애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아동학대 걸고 이거 그냥 한 방에 그냥 기각해서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부모들이 이게 전체 부모에 비해서 적긴 하지만 그 부모들이 아주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악성 민원으로 유명한 학교들 지금 이번 사건 터지고 나서 민원이 0이래요. 그러니까 지들이 생각해도 이게 미친 짓이라는 것이 뻔하면서도 하고 있었단 얘기지. 이거 확실하게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 학교 폭력도 이제 생기부에 남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그런 학부모의 2차 가해도 이게 돼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있는 선생님들 교단에서 내보내는 것도 당연히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옛날처럼 아주 문제 있는 선생님도 문제 있는 학생도 어떻게든 그냥 안에서 끌어안고 버티자. 요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빨리빨리 고쳐서 좀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를 진보시키고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체험들, 인간적으로 뭔가 사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게 돼야 되는데 결국에 이제 이번 뭐 서희초등학교 사태 이런 거를 봐도 결국에는 그 내가 서열상 위야라고 하는 거를 맞아요. 마음대로 이렇게 서열상 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각인시키고 싶어하고 거기서 뭐 갑질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뭐 자기한테 허용된 권력도 아닌데 그런 거를 이제 악용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그럼 교권 추락의 본질은 결국에는 권력의 문제인 거네요. 네, 권력의 문제고 이제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동네 살고 내가 너보다 많이 벌고 하는데 너는 우리 애를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줄 의무가 있고 뭐 원하는 대로 키우기 위해서 너는 그냥 보조적 역할인데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위계의식, 서열의식 그런 거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이 부촌에서 더 많았다라고 하는 건 놀랍게도 이 자체도 양극화의 문제하고 영향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교육의 본질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만 갖고 안고 가는 거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서로 그 사교육 시장이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의 인성 지도나 이제 그 아이들 어떤 개발과 이제 어떤 그 뭔가 이제 적성 같은 걸 함양시켜주는 그런 것이 다 포괄한 게 교육이지. 그 1% 0.1% 아이들만 이제 자기 나중에 어떤 그 권력을 위해서 혹은 이제 뭐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더 좋은 학교를 위해서 싸우고 가는 거는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시대하고 영향이 있는 건데 공교육하고 사교육하고 역할을 나눠야 돼요. 공교육 안에서는 상위권 내지는 특수한 애들에게 포인트를 맞출 수 없어요. 맞춰도 안 되는 거고. 그쵸. 그 옛날 얘기인 거고. 그리고 사교육은 우리는 그걸 보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욕구를 만족 못 시키는 엄마들을 위해서 아주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주 떨어지는 애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하는 게 우리 사교육의 역할인 거고. 그쵸.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지 사교육에서 뭐 애들이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뤄보거나 바라볼 영향 자체가 없는 거죠. 그걸 공교육에서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공교육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활지도에 더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 게 그런데 애들이 이미 학교를 들어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선생님보다 더 세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애들을 만들어 버리면 이건 뭐 사실은 글자 그대로 스포일드 차일드를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형태가 그런 거죠. 학교에서 개개도 선생님한테 안 맞으니까 난 뭔 짓이라도 다 해버릴까 이런 식으로 맘먹은 애들을 교실에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를 사실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외국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선진국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 학생을 교실에서 배제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학부형이 트집 아예 못 잡게 해버려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교실에도 CCTV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 비교육적인 여지 그런 얘기 하시지 좀 말고 지금 CCTV 없는 데가 없고 뭐 지하철 타도 버스 타도 길거리 가도 다 있는 게 CCTV인데 학교에 문제 학원 같은 경우는 문제 생기잖아요. CCTV 불러서 그냥 바로 틀어버려요. 근데 학교는 그걸 뭐 교육적인 목적 지금 교육이 어디 있어 지금 학교가 다 붕괴됐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하고 선생님들에게 명확하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선생님이 얘기해야죠. 그건 제 권한이 아니에요라고 정확히 거절할 수 있는 명분 그 다음에 틀을 확실하게 제공을 해서 선생님들이 선생님답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지 지금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당신이 책임져라고 얘기해 버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